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습니다. 할인 지원, 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그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제가 시장을 하고 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설탕 그리고 밀가루 가격에 이어서 교복, 학원비, 기름값까지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 가격 담합 단속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당국의 움직임은 물가 지표에서도 실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공정 거래 담합 집중 점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오늘도 주유소 가신 분들은 이제 깜짝깜짝 노릅니다. 기름값도 올라가고요.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될 텐데, 자, 이에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담합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불공정 거래 점검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분야별로 교복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가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 수입을 해서 이제 국내 이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품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원사, 여기에다 먹거리, 그렇죠. 가공식품, 네. 전방위에 걸쳐서 이제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물가 불안이 좀 심각하다라는 인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범부처 그리고 불공정 거래 점검 팀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점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네. 검찰까지 검찰이요?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먹거리서부터 이제 원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유까지 다양하니까 품목별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인상률을 따져보고요.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과점 형태인지 여부, 그리고 국민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특히나 원가, 국제 가격 대비 국내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높인 게 아닌지,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 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품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이나 독점 혹은 남용이 이제 확인된다면, 불공정 행위가 의심이 된다면 현장 조사에 즉시 착수하게 되고요. 위법이 확인되면 제품 가격 재결정해라 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가 검토가 되는데, 이게 사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매주입니다.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까지 병행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이제 개별 항목으로 가보죠. 현재 국민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것이 바로 교복입니다. 불공정 행위 거래 단속 첫 번째 타깃, 특히 이제 공정위는 교복업체 담합을 조사에 나서게 됐는데, 자, 교복업체 담합이요?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교복을 입었다가 네. 교복 자율화됐다가 그리고 다시 교복으로 들어왔는데, 예. 이 사실은 교복 자율화되면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아웃도어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애들 키 안 죽이려고 그 등급이 있다는 성골, 진골, 등급이 있다는 이 아웃브레이커를 했는데, 그거는 민간 자율복장이었을 때 얘기지만 교복도 지금 보니
등골 브레이커에 만만치 않은 가격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복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4개 교복 제조회사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나 입찰,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교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가격을 짬짬이로 미리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낙찰 업체를 서로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도 전국에 5,700여 개 지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복 가구과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교복 한 벌 가격이 50에서 60만 원이에요. 그 양복 한 벌 가격이 50만 원 안 되거든요. 네. 저도 네.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양복보다 비싼 교복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지금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좀 지금 교복을 입히는 이유가 그나마 좀 이제 형평성과 더불어서 이제 동일성을 좀 유지하려는 이런 방침에는 좀 반하게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비싸고 정장형 교복은 좀 단계적으로 좀 줄이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이런 방향까지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교복과 더불어서 이제 연초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불만인 게 바로 학원비거든요. 학원비도 지금 보니까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신규 포상금 제도를 한 10배 정도 올립니다. 또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는 건데요. 어쨌든 교복 물가, 교육비 제일 줄이기 힘들다는 교육비만큼 생활물가 전반에 이제 부담이 키우는 이제 이 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라는 겁니다. 네, 교복 가격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담합까지 한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앞서 잠깐 6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실제 지금 6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현재 기준 이겁니다. 정부가 정한 교복은 상한선이 있어요. 예. 상한선 한 벌당 34만 4천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교복 이외에 생활복 사라, 그리고 여기다가 체육복을 사라, 추가 품목이 포함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벌 가격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이제 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이제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3곳이 이미 지원금을 초과해서 학부모가 추가로 가서 이제 교복을 맞추면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추가 비용은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한 3만 7천 원 내외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최대 30만 원 이상 부모님이 추가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교복은 기껏해야 3년 정도 입잖아요. 네. 그래서 중고 시장으로 눈을 그렇죠. 돌리는 알뜰 이제 소비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고 플랫폼을 보게 되면 교복 거래량이 한 22% 이상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참고서는 무려 165%나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중고 시장에서 교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물론 입었던 거긴 합니다만 60만 원짜리가 한 3만 원에서 7만 원대.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네. 알뜰 교복을 찾는 부모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제 애들도 보면 교복을 거의 안 입고 체육복을 일단 입거든요. 하루 입나요? 그러니까 아예 교복을 체육복 하시로 좀 바꾸는, 좀 더 편의성을 높이는 걸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면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치마를 좀 짧게 하는 편이 있어요. 네. 이게 교복이 좀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좀 짧게 해서 자기만의 멋을 부리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다시 수선하는데 또 돈이 듭니다. 남자애들은 다 체육복을 입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등골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이제 교복값에 거품을 좀 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뭘까? 구매제도 전반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비싸고 활동하기 불편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정장형 교복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좀 폐지를 유도하고요. 또 편안한 이제 생활용 교복이라든가 체육복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은 지원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교복만 34만 4천 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뿐 지금 생활복, 체육복에 대해서도 품목별 상한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정해진 교복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지원 방식, 현물 지원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아예 학생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이라든가 바우처 방식 이 지원으로 전환하는 걸 권고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이제 교복 시장의 공급 구조도 좀 개편할 손질할 방안입니다. 일단 경쟁자가 많아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유효 경쟁수가 많아야지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방식의 입찰을 참여를 확대해서 교복 업체 간 경쟁을 좀 강화하겠다. 그리고 입찰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나타날 경우 공정위와 함께 집중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 학생들의 이제 이 교복 물가, 교육비 물가만큼은 좀 부담을 좀 더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이번엔 학원비입니다. 3월에 정말 학원들 이제 새마음 먹고 가고요. 또 학원은 이 틈을 노려서 편법적 또 교습비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신학기를 맞아서 학원비를 관리합니다. 한 과목당 거의 30만 원, 35만 원 호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학년이나 이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당장 이번 달까지 이제 교습비 추가 징수는 물론이고요.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슬쩍 끼워 넣어서 그걸 또 돈을 더 받는 행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 내 교습비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원,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인상률이 가파른 학원들이 우선 타깃이고요. 예. 여기는 공정위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세청까지 합동으로 투입이 되고요.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집니다. 과태료 기준이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요. 또 부당이득의 경우는 과징금이 또 신설이 되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제보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도 기존보다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교습의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사교육 시장의 어떤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서 감시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값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도 대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유소끼리 담합을 해서 실질적인 것보다 더 높은 큰 폭으로 휘발유 또 디젤 가격을 올린다라는 건데요. 정유사들과 또 주유소들이 각각 좀 이야기도 다른 것 같고 오늘도 아마 일선에 가보면 휘발유 가격 벌써 막 2,000원대까지 올린 리터당 곳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많긴 많죠. 너무 중동산이 크죠? 70%이고 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은 95%로 우리보다 더 많은 의존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소비자 휘발유 가격은 거의 10배 네. 넘게 한국이 뛰었습니다. 물론 이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소비량이 좀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하자마자 이게 시차도 없이 통상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변동분이 반영이 돼야 되지만 왜냐면 비축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도. 맞습니다. 주유소도. 기존에 갖고 있던 네. 비축유조차도 오른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 최근 일주일 새 200원, 300원 오른 데가 수두룩합니다. 네. 실제로 어제 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1,790원대였거든요. 자동차가 무려 300m 넘게 그렇죠. 주유소하기 위해서 2,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700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정도면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독 좀 높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지난 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투입반이 지금 단속 투입반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유독 이제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이 높은 곳들 확인이 되면 현장 즉시 현장 조치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주유소 가격의 품질, 가격, 담합 여부, 폭리 여부, 그리고 사재기, 또 월 2,000회 이상의 특별 점검까지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상승폭이 조금 줄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한 자릿수인데 사실 지난 주말 전쟁이 있었던 그 주부터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10원, 20원, 50원, 100원 단위로 올렸던 것이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불법 유통과의 전쟁을 선언을 하니까 조금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불안한 게 네. 아직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또 당장 20%가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지난 한 주 동안 35% 올랐고요. 오늘 또 아시아 시장에서만 20% 내외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면, 과자, 빵, 이 먹거리 가공식품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밀가루 담합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빵 쪽에서는 가격 하락을 하겠다,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또 몇몇 제과 업체들도 동참하고 말고 이러고 있습니다. 라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도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일단 설탕하고 이제 밀가루 가격이 내려간 만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가격이 내려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면이라든가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이제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정부 한국소비자원은 가공식품의 일단 출고 가격 그리고 소비자 가격, 이 단위 가격까지 세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고요. 특히나 이제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공식품이라는 게 원재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다양한 이제 인상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큰 폭의 가격 인하로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인 점검과 좀 업계의 가격 인상 속도를 좀 늦추는 효과, 자, 이런 것은 또 그리고 이제 시장의 과도한 인상을 좀 억제하는 효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탕, 밀가루는 이제 공정위가 나서서 잡았고요. 낮추면서 연쇄 또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전분당 업체요. 전분당 빅4가 또 7년 넘게 가격 담합을 펼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포도당, 물엿 이런 거잖아요. 이게 내추게 되면 또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먹거리 업체들도. 맞습니다. 전분당이 안 들어간 음식이 거의 없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음료, 과자, 아이스크림에는 음료도 대부분, 있죠. 네.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 대상이 4개 업체인데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식 PK. 이 전분당 빅4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반 동안 담합을 한 겁니다. 과당, 그리고 물엿, 포도당 등의 판매 가격을 서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담합하면서 시장 가격을 좀 왜곡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7년 반 동안 발생한 매출이 약 6조 2천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확인이 되면 최고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한 1조 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비정상적인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이걸 이제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원재료가 뭐냐? 이런 이제 전분당의 원재료가 옥수수 가격인데 옥수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충분히 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 조사가 가공식품 원가 구조를 좀 점검하면서도 식품 가격 인하의 어떤 촉매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담합에는요, 여러분, 집값 담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집값 담합에 대한 발본색본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활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세 매물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아파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단톡방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이 부동산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지금 이를 시장 질서 파괴로 보고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총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비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들 비롯해서 이런 밀집 지역으로 특수경찰과 이제 합동 수사력을 집중한다라는 건데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원,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건데요. 담합뿐만이 아니라 관리비나 옵션료를 올려서 임대료 상한제를 좀 교묘하게 네. 피해가는 꼼수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 대상입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라는 굉장히 센 페널티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인위적인 가격 형성을 좀 막아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좀 해치고 있다라는 이제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정부의 어떤 승부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흔드는 이 조직적인 담합 행위는 좀 근절돼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왜 이렇게 집값 담합을 비롯해서 정부가 뛰어드냐?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점들도 보완해가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밀가루부터 뭐 계란 같은 식자재, 그리고 교복값, 생리대값,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 유가까지, 휘발유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감시에 들어가니까 일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이 좀 둔화된 거 맞고요. 또 하나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2.1%로 1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빵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빵값, 특히 6%에 오르내리던 빵값은 1%대로 뚝 떨어졌고요. 밀가루, 두부와 같은 기초식품의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국세청도 이제 물가 불안을 탐타서 탈세 업체들을 적발해서 약 1,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처럼 우리가 외부 요인이 커질 경우에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담합 단속과 함께 에너지 가격, 수입국 다변화와 에너지 믹스, 여기다 에너지 절약,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좀 병행해야만 좀 물가 안정의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